반갑습니다. 오늘은 77강 일목균형표 13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76강 12부에서 이제 거짓 신호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호전과 역전이 상승이나 하락을 결정짓는 그 포인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전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일 호전이 이게 구름대고 3일 호전이 나오더라도 이후에 바로 하락 파동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구름대가 이렇게 있는데 3일 호전이 나오더라도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하는, 그래서 지나고 보니 이 자리가 혼조세였다. 그죠? 파동으로 치면 렉탱글 패턴의 진행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봐야 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미래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전이나 역전이 나온다고 무조건 진입을 하면 요 파동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하락 M 파동이었다면, 그리고 지금 이 포인트에서 호전이 나왔다면, 그러면 내가 진입을 하더라도 뭡니까?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하락을 시작해버리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짧게 제가 말씀드린 게 손절이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진입 시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값선을 이용해서 요 원리로 이 거짓 호전과 거짓 역전을 한번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시간에. 근데 일단 이 진입 시점하고 반값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까 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손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오늘 짧게 갖고, 이후에 이 다음 시간에 진입 시점이나 반값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거짓 신호에 대한 어떤 대응, 극복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거짓 신호의 이 극복 방법은 어디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일목균형표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극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무슨 고명하신 분의 이론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내가 윤둥이가 설명하는 윤둥이가 거짓 신호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저거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은 받아들이시면 되고, 아니다 하시면은 그냥 스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든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든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거, 그죠? 이 투자라는 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각자의 그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형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주식을 내가 지금 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식이 미래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내려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만의 그 어떤 스킬이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 진입을 해요.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 이 많은 거를 종합해보니 나는 오른다라고
결론을 지었어. 그래서 매수를 하는 거죠. 이 행위가 투자 행위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개인의 판단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맞으면 이 내 판단이 맞아가지고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수익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100%다 맞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틀렸으면 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렇게 파동이 반등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어떤 분석을 했어요. 개인적인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미래에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요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진입한 건 틀린 진입이죠. 왜? 곧이어서 더 낮은 가격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틀린 것을 재빠르게 인정하고 지금 현재의 요 자리에 가격이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 알맞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가격을 전제 조건으로 다시 놓고 재분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좀 어렵죠. 손절이라는 게 좀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버스 기다리는 걸로 제가 자, 이게 버스가 있습니다. 그죠? 잘 그린다. 그죠? 자, 이게 버스가 있어요. 이제 버스가 이렇게 막 갑니다. 그죠? 이렇게 갑니다. 이 버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자, 요 자리는 또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렇게. 자,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철수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정류장에 버스는 오지 않았어요. 버스는 어딘가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딘지, 이 버스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버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고 있어요. 근데 철수의 눈에 보이진 않아요. 철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20분에 한 대씩 2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입니다. 철수는 2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 버스는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상하게 철수가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이 넘었습니다. 30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자, 이렇게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버스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2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입니다. 근데 지금 철수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철수는 좀 일찍 가기 위해서 10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가 이제 와야 되는데 버스가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 택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가 매수를 했는데 전제점 이탈하고 이제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버스가 와야 됩니다. 근데 20분 안에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무슨 버스한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철수는 버스를 타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기다렸는데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철수는 고개를 돌려보니 앞에 택시가 있단 말이에요. 택시가 있습니다. 근데 철수가 이 상황에 빠졌을 때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버스를 더 기다려서 버스가 오면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택시를 타고 갈 것인가. 그죠? 요 행위는 자, 요런 거예요.
자, 파동이 이렇게 됐습니다. 철수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샀어요. 자, 철수가 버스는 20분 간격으로 오니까 내가 많이 기다려봤자 20분이다. 그래서 내가 20분만 기다리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 선 거죠. 마찬가지로 철수는 이 파동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철수의 행위와 이 주식을 매수를 하는 철수의 행위는 같은 행위인 겁니다. 뭐다? 버스가 앞으로 몇 분 뒤에 올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파동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거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자, 버스가 30분이 2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가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이거는 버스가 오다가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철수의 판단이 틀렸죠. 철수는 지금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고, 주식으로 따지자면, 자,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죠? 요만큼, 요 자리까지 내려와 버린 겁니다. 철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철수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잃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 순간에서. 그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철수는 30분을 기다린 이 순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자, 이 철수가, 자, 요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철수, 이 상황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철수가 2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가 30분이 지나도록 안 오고 있고, 이게 만약에 철수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더 기다렸다가 타고 간다. 아니면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택시를 타고 간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 지금 철수가 미친듯이 늦은 상태라면 택시를 타고 가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죠? 근데 철수가 지금 늦은 상태가 아니고 그냥 혼자서 버스를 타고 그냥 뭐 산책하듯이 이렇게 나들이를 하는 거라면 버스를 더 기다려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버스를 타는 게 정답이다, 택시를 타는 게 정답이다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돈 조금 더 지불하고 택시를 타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미 30분 20분 간격 오는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분 지나도록 안 왔기 때문에 10분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그 10분에 대한 시간을 그러니까 그 만회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더 빨리 가야 돼. 뭐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급한 거 없어, 나는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돼, 버스 기다리면 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생각이 나오는데 요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이거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일단 들어봅시다. 이 철수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급하지 않아. 난 30분 기다렸지만 더 기다릴 수 있어. 뭐 언젠가 버스 오겠지 뭐. 나는 뭐 전혀 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나는 뭐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SNS나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우리 융둥이 TV를 들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 공부하면서, 주식 공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버스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 행위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파동이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철수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파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철수가 여기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이전 진입 타이밍은 그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미 내 진입 타이밍이 깨져버리고 손실 중이네. 근데 나는 급하지 않아. 나는 이 주식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이 기업이 5년, 6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나는 이미 판단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이 진입 시점은 틀렸지만 앞으로 크게 보면 이 기업은 성장할 기업이야. 쭉쭉 올라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손절하지 않겠어. 나는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겠어. 모아가겠어. 코스트 에버리지를 최대한 누려가면서 계속 떨어졌을 때 나는 계속 이 주식을 사 모으겠어.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 그 대형 우량주들,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주식들 중에서 큰 주식들, 그리고 부도가, 그러니까 저 회계가 그 재무제표가 워낙 깔끔하고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계속 영업이익을 계속 내는 회사, 그래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은 회사, 그 중에서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코스트 에버리지를 계속 활용해 가면서 계속 사모아가면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철수가 이런 투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뭡니까? 손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철수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럼 계속 모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철수가 나는 시간 바쁘지 않아. 이미 30분 기다렸지만 난 더 기다릴 수 있어. 나는 그냥 윰둥이 TV만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기다릴래. 나는 여유로워. 나는 급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철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30분 기다렸네. 어이씨, 나 조금 급한데. 버스 안 오네. 버스 무슨 문제 생겼는가 보네. 안 되겠다. 앞에 택시 타고 가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요건 뭐냐? 자, 파동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이 순간에 철수는 이게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샀어요. 근데 이미 전저점이 뭡니까? 깨져버린 거죠. 자, 깨졌다. 이 상태다. 그러면은 철수는 이렇게 생겨요. 철수는 요게 상승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진입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요게 깨져버렸어요. 깨지면 요거는 하락 N 파동이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끊고 내가 다른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철수가 분명히 2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다리면은 20분 안에는 탈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안 온다는 거는 다음에 올 버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고,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뭐 기사일식 어디서 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버스가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철수는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행위, 그거는 여기서 손절을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예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본인만의 어떤 타임 프레임이 장기간,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그 기업의 실적 탄탄함, 요거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안 하고 모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손절을 하고 빨리 다른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손절을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뭐냐? 철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철수는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럼 철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나는 버스를 앞으로 더 기다려도 돼. 나는 급하지 않아. 나는 윰둥이 TV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1번과,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급해. 나는 지금 택시를 빨리 타야 돼. 빨리 타서 내가 도착지에 도착을 해야 돼. 라는 2번의 요거는 지금 현재 이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롭게 내리는 대안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 30분을 기다리고 나서 지금 이 순간에 재판단을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급하면 택시 타고 가는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유로우면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근데 요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철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기다렸던 30분이 아까워서 내가 더 기다린다. 내가 이제까지 20분 만에 오는 버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30분을 기다렸네.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더 기다릴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갈지의 판단은 그 순간의 합리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이전에 기다렸던 30분 요게 아까워서 더 기다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이거 똥입니다. 똥. 이거를 이 전문적인 용어로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별게 다 나오네요.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은 지금 현재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비용,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뭐 철수에게는 30분일 것이고 이쪽 주식하는 철수한테는 잃어버린 몇 퍼센트, 이 기간, 이 시간과 이 금액입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요거는 내가 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게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를 재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장기 투자자야, 그래서 이만큼 떨어진 거 나는 개의치 않아, 어차피 나는 앞으로도 계속 사모을 돈이 있고 난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계속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내가 1년 2년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 금액이 내 전체 시드의 10% 밖에 안 되고 난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어.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활용을 하죠.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어. 그래서 떨어져도 괜찮아, 개의치 않아. 어차피 이 기업은 나중에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어. 기업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 주가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수렴하게 돼 있으니까.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 수렴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사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괜찮다니까요. 여기서 빨리 끊고 다른 올라가는 거를 잡아야 돼.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최대한 빠른, 나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단기 투자자야. 나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어야 돼. 지금 내 시드머니를 많이 불려야 돼. 물론 그게 조금 위험이 크더라도 그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서 내가 하이 리스크를 안고 하이 리턴을 내가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으면 되죠. 그게 택시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왔는데, 이 순간에서 철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이너스 30%인데 내가 이게 아까워서, 내가 이게 이게 아까워서 내가 몸 팔겠다,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가 장기 투자자도 아니고 이게 자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새롭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냥 내가 잃었던 이거 판단 내 미스, 요게 아까워서 내가 못 자르는 거, 그거는 철수가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던 30분이 아까워서 더 기다리는 거. 이 똥이라는 거예요. 이건 똥입니다. 똥.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멍청한 짓거리. 이거 똥이에요, 이거. 절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네, 오늘 거짓 신호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손절을 통해서 거짓 신호를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손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3000% 빠져가지고 일로 와버렸네. 죄송합니다. 여튼 물론 이제 이 손절이라는 거는 이제 요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택시를 타라는 얘기예요. 버스를 더 기다리지 말고 택시를 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손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버스가 20분 만에 오는 버스가 30분이 지났을 때는 이 버스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잃었던 이 시간을 택시로 보상받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끊고 여기서 손절을 해버리고, 여기 전저점이 이탈하는 이 순간에 손절을 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를 또 사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하면 그 거짓 신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3회 고전이 나왔죠. 지금 요 타이밍에서
균형표의 호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후행스팬 돌파됐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후행스팬의 호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3역 호전이 나왔어요. 그죠? 이 자리가 3역 호전 자리입니다. 자, 이 상태라고 칩시다. 3역 호전이죠. 3역 호전인데,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요렇게,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거는 선을 그어보면, 지금 이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하락 채널. 지금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아마 분석을 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하락 채널에 지금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그죠?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한 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3역 호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균형표 호전, 후행스팬 호전, 3역 호전이 나왔어요. 차트 정말 요게 지금 요게 241선이거든요. 24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재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성공을 했다면 그러면 봐도 정말 좋은 그림이 나왔겠죠. 그죠?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채널은 유효한 채널입니다. 왜냐면 이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단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저항, 그죠? 저항, 여기 지지.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이 유효한 채널인 거예요. 그러면 하락 채널을 돌파해서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역 호전까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차트가 좋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차트를 보는 사람은 그 누구나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위치입니다. 이 시점에 봅시다. 이 시점에 아까 그때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어디였죠 여기가? 여기네요. 첫 3역 호전. 요 자리가 옵니다. 요 자리 맞나? 아닌데, 잠시만요. 이 자리가 뭐냐? 이 자리. 요 자리죠. 이 평으로 보면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5일선이 21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5일선이 이제 241선, 61선, 240선 다 돌파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121선 앞에 있고, 그 다음에 21선은 고기를 돌렸고, 그죠?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해준다면, 60일도 이렇게 돌아갈 거고, 그죠? 120일도 이렇게 돌아갈 거고. 그럼 요 자리, 요것만 버텨줬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는 모르는 거라 그랬죠. 정말 좋았는데 요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차트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서 다시 균형표의 역전, 후행스팬의 역전, 그 다음에 3형 역전이 다 나왔죠. 자, 그럼 이 순간이 됐을 때, 만약에 지금 이 타임이라고 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균형표 호전을 보고 진입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3형 호전을 보고 진입했다고 칩시다. 다시 돌려서. 3형 호전을 보고 진입했다고 칩시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탈이 됐다고 칩시다. 3역 호전을 보고 진입했는데 3역 역전이 돼버렸어요. 손실이 좀 큽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타이밍에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네.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라고 칩시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비트코인은 좀 그렇고,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라고 칩시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물론 틀렸지만 앞으로 이 기업은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걸 몇 년 동안 사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계속 사모아가는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라면, 이거는 아까 제가 버스에서 비유했다시피 뭡니까? 난 늦지 않았어. 나는 그냥 더 기다려도 돼. 버스 1시간 뒤에 와도 돼. 2시간 뒤에 와도 돼. 언젠가 오겠지. 오늘 안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여기 사가지고 요렇게 단기적으로 뭐 몇 개월 안에 수익을 낸다는 생각으로 내가 여기 진입을 했는데 이게 이탈이 됐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 진입의 어떤 기준은 호전이었단 말이에요. 균형표 호전, 그 다음에 뭐 프랭스팬 호전, 3역 호전이었는데 그 호전이 다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뭐다? 내가 생각했던 매수의 기준, 이 기준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절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미래로 와보니 이 앞에 과거가 뭡니까? 거짓 신호였죠. 거짓 신호. 거짓 신호지만 내가 이 손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내 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샀다고 칩시다. 여기 손절했어요. 그럼 나는 13%의 돈을 잃었지만 나머지 87%의 내 시드를 지켰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87% 가지고 남은 이 87% 시드 가지고 다른 종목을 샀을 때 그 어떤 수익률이 나왔다면 그러면 내가 이 잃은 거 13%에 대한 그 부분만 더 수익을 올리면 다시 본전이 오는 겁니다. 물론 13% 이상 올려야 되겠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내가 13% 잃으면서 내가 시드가 작아지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 몇 퍼센트 16에서 한 17% 정도를 먹어야 본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돼. 무슨 생각? 내가 진입의 기준은 호전이었는데 지금 다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매매를 계속 더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판단을 똥덩어리처럼 하는 게 뭐다? 내가 마이너스 13% 이게 잃은 게 이게 아까워서 내가 이 손실 보는 게 싫어서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거죠. 근데 이 마이너스 13% 아까워서 이거 손절 못하고 계속 쥐고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에서 마이너스 90%까지 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알트코인들 이런 거 다 마이너스 95%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끊었다면 다시 오르면 다시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 모르지. 왜 모릅니까? 나도 여기서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졌잖아요. 뭐다 미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오른다 더 떨어진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다시 분석해서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아까워서 내가 잃은 게 이거 13%면 내가 지금 돈을 1000만원을 넣었는데 지금 13% 잃어가지고 지금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못하는 거 이건 지금 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거짓 신호였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로 끊어버리면서 내가 뭐다? 이 손절을 통해서 내 시드를 지키고 내가 판단했던 이 호전이 거짓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내 자산을 보호하는 행위가 손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나오는 이 거짓 신호 중에서 이 거짓 신호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절이라는 겁니다. 즉 30분을 기다려서 지금 버스가 안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택시로 갈아타는 행동을 하는 게 내가 앞에 이 버스를 기다렸던 30분이 아까워서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왜?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좀 길어졌네요. 34분 동안 거짓 신호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손절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이 손절을 통해서 내가 앞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그 거짓 신호를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이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거짓 신호에 대한 자성, 반성, 극복을 손절로 인해서 할 수 있다. 손절을 잘해야 된다. 그럼 어느 타이밍에 손절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는 제가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거짓 신호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인 이 진입 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5분 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 안녕.